한가람고 통합과학 오늘 입시 설명에 맡게 된 구승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한가람고 입시 설명 그 통합과학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특징은 무엇이고 저는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서 학생들을 고득점으로 이끌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 그 간략한 설명인데 저는 지금 시대인재에서 통합과학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연세대 시스템 생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학부 때부터 저랑 좀 약간 인연이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혹시 들으신 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사귀었던 이제 첫 여친이 저기 한신청구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멋이 없긴 한데 앞단지 쪽에서 막 밥도 먹고 그랬어요. 광장에서. 그 옛날에 이제 학부 때는 제가 사실 대전 출신이어가지고 그 뭐 광장이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학원들이 꽤 많네. 뭐 이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목동에서 학원 강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목동 시대인재랑 대전 시대인재 출강을 하고 있고 올해 작년 이제 말에 12월 중순에 목동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수업을 다 이런 데 다 정리하고 목동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목동에 이사를 와서 클리닉이랑 그런 시스템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요번에도 이제 뭐 1학기 내신 대비 때 뭐 대치동 쪽에서 뭐 대원외고 뭐 현대고 이런 데 수업을 좀 해달라 그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좀 고사를 하고 목동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 제 번호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써져 있어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이고 요런 순서로 이제 오늘 설명회가 진행될게요. 한가람고 통합과 어떤 특징이 있는가, 내신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저희 수업 방식, 학생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가람고 통합과학의 특징. 자, 한가람고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교과서가 이제 금성출판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이제 다른 이제 강사 쌤들이랑 많이 이제 교류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실 보편적으로 쓰는 건 비상교과서인데 왜냐면 비상교육에서 완자라든지 오투라든지 그런 문제집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금성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통합과학 가르치는 강사를 좀 약간 꺼려하는 좀 약간 그런 교과서입니다. 내용도 좀 약간 어렵기도 하고 지엽적인 개념들도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는 금성 교과서를 쓰는데 사실 학교에서 교과서로는 거의 수업을 안 나가고 이게 사실 부교재인데 제가 주교재로 썼거든요. 주교재로 EBS 개념 완성을 이용해서 수업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은 과학 ABC 교사 세 분이 이제 돌아가는데 이게 좀 약간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변수가 있었어요. 20년도에는 네 분이서 동시에 들어갔고 왜냐면 그 영상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세 분이 들어갔고 작년에는 두 분이 들어갔습니다. 작년 두 분이 들어가서 김성진 쌤, 이정진 쌤 이런 두 분이 들어갔는데 한가한 거는 요번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같은 데 보니까 따로 이제 기간제 교사 이제 채용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변수가 없는 이상은 아마 올해도 김성진, 이정진 두 분 쌤께서 과학 이제 수업을 두 분이서 맡아서 하실 것 같고 좀 이따 이제 설명해드리겠지만 한가람고 통합과학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EBS 개념 완성을 이제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EBS 개념 완성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EBS 개념 완성은 다른 이제 시중 문제집들보다 더 어려운 개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좀 이따가 또 한번 실제로 보시겠지만 보통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서는 뭐 빅뱅 우주론만 딱 가르치고 끝나는데 EBS 개념에서 허블의 법칙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좀 더 심화로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배워야 한다. 그런 걸 이제 좀 학생들이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보다 배우는 내용도 많고 기출 문제도 좀 이따 사례를 집어넣었지만 꽤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목동권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강서고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가 엄청 쉽게 내거든요. 어차피 정시학교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어렵게 내든 쉽게 내든 학생들이 정시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통합과학은 진짜 쉽게 내는데 한가람고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자 교과 내용 어렵게 배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건 21학년도 재작년도 이제 평균 표준 편차인데 통합과학 여기 보시면 3단위 4단위 나눠져 있죠. 왜냐면은 작년까지는 통합과학을 이제 한가람고가 7단위로 운영을 했어요. 자사고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7단위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6단위로 이제 떨궜더라고요. 그래서 통합과학 작년까지는 7단위였는데 올해부터는 6단위로 이제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과학탐구 실험 요거 이제 박성조 쌤께서 이제 진행하시는데 박성조 쌤이 가끔 들어오셔가지고 물리, 지구과학 이쪽 파트를 통합과학을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통합과학을 보시면은 평균 71점 뭐 다른 과목에 비하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표준 편차가 16.4점이죠.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를 보이고 있고, 이건 재작년 거여서 작년 거로 좀 바로 넘길게요. 22학년도 작년 이제 학교 알림이 자료인데요. 작년을 보면은 75.9에 표준 편차가 15.3점입니다. 평균이 배우는 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기출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머님들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 학교 뭐 시험 난이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은 제가 이제 하나의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 평균에다가, 평균이 의미하는 게 뭐 평균 학생들 점수 평균이고, 표준 편차는 그 평균으로부터 점수가 얼마큼 떨어지느냐, 그런 이제 척도인데, 진짜 쉽게 설명드려서 이 평균에 표준 편차를 더하시면 그게 넉넉하게 3등급 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등급 컷이 얼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90점이죠. 90점. 그럼 1등급 컷은 어떻게 추정? 사실은 조금 더 낮은데 그냥 이제 넉넉하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등급 컷은 어떻게 추정하느냐? 여기다가 1.5점 정도를 곱하면 돼요. 1.5 정도를 곱한 다음에 이 평균에 더하시면 그게 이제 상위 5에서 4% 정도 점수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1.5를 곱하면 뭐 8 더하면 되겠죠. 23 더하면 98, 99. 이 정도가 1등급 컷이다. 예, 최소 한 97점 이 정도가 1등급 컷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문제당 100점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학생 수는 굉장히 적죠. 학생 수가 이제 한 학년에 2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 어렵게 나온 거에 비해서 평균도 높고, 그 다음에 학생들 수준도 높기 때문에 1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 학교 인원수도 적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한가람고 간 학생들은 좀 약간 각오를 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가람고, 그래서 내신 출제 경향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시험 난이도가 높다. 좀 이따 이제 문제로 보실 텐데. 그리고 인원수가 적어서 1등급 컷도 높다. 그래서 1등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2등급 정도, 그리고 이제 학종 같은 거 노린다면은 사실 3등급 정도도 어느 정도 보면은 괜찮다고 보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2등급 정도 받기가 좀 약간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죠. EBS 개념 완성을 기반으로 나가기 때문에 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심화 내용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허블의 법칙, 그 좀 이따 문제로 보시겠지만 DNA, RNA, 우리 몸의 이제 유전 물질인 DNA, RNA가 있는데, 그 DNA 안을 구성하는 뭐 중심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그냥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DNA는 디옥시리보스고 RNA는 리보스야, 이렇게 외우고만 가면 되는데, 한가람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념 한서에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학교 쌤 필기에서 나왔어요, 그 기출이. 그래서 DNA와 RNA의 화학 조성 차이, 산소가 하나 더 있고 덜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기출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 필기 내용이 출제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이정진 쌤 같은 경우에는 생명쌤인데, 개념 완성을 이제 위주로 수업을 나가지고 다 필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필기를 다 따라하면은 괜찮은데, 김성진 쌤 같은 경우에는 본인 PPT로 수업을 나가시고 학생들이 그 PPT 수업을 한번 놓치게 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빠지지 않고 필기랑 그런 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성진 쌤 같은 경우는 EBS 개념 완성보다는 본인의 PPT를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물리역학 파트에서 매년 고3 물리학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까지 한번 보시게 될 텐데, 따라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너무 어렵진 않지만 적당한 수준의 고3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EBS 따라서 EBS 개념 완성을 기반으로 해서 고난도 문제와 더불어서 학교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학교 기출보다는 한가람고에 맞춘 한가람고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가람고 내신 출제 문항 실제로 보면은 요거 이제 보시면 요게 2017학년도 17년에 출제된 10월 고육청 고3 물리학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고3 물리학 실제 기출 문제 3점짜리긴 하죠. 3점짜리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학교 쌤이 문제를 찝어주시질 않으세요. 찝어주진 않고 랜덤으로 이제 뭐 옛날 고3에서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스토리 같은 데서 옛날에 이제 나왔던 쉬운 기출 문제 그런 거를 추려가지고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일일이 개개 그 자기가 찾아서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제가 다 이렇게 추려가지고 조교시켜서 타이핑을 시킨 다음에 학생들한테 추가 프린트로 나와줍니다. 요거 너희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봐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면은, 이런 문제 너무 어려우니까 외우고 들어가면 참 좋겠죠. 이건 지금 여기 단순히 오지선다형인데, 이건 지금 문제를 기역, 니은, 디귿 선지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3 기출 문제에서 물리학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가람고는 대대적으로 물리를 어렵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면은 요거 이제 완자에 수록된, 완자 이제 고3들이 쓰는 물리학 원 수록 문제인데요. 고2 고3들이 쓰는 거기 있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2014학년도 수능 화학원 기출 문제예요. 너무 어렵지 않은 옛날 이제 화학 기출 문제인데 이 보시면 이게 22학년도 2학기 중간에 작년에 나온 걸 볼 수 있죠. 요거 그림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 교재에 이제 이런 문제들 접근한 풀이법, 스킬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잘 숙달했으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EBS 개념 완성을 주교재로 쓴댔죠. 그래서 요게 EBS 개념 완성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변형해가지고 선지만 변형해서 이렇게 출제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EBS 개념 완성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거 풀 때 약간 진짜 많이 어렵고 이게 왜 어렵냐면은 여기 있는 뭐 묽은염산 뭐 수산화트륨 소액이 있는데 농도가 달라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통합과학을 쉽게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산염기 중화반응,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 이런 거를 중3 때 배우고 올라왔거든요. 중3 때 배우고 올라왔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도 기본 개념 설명을 넘기고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3 때 교육과정에서 산화환원, 산염기가 빠져서 학생들이 통합과학에서 처음 배우거든요. 처음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을 출제하지 못하고 있는 편인데 한가랑고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신에 이런 문제는 학교 주교재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고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은 내신에 나왔어도 그대로 자신이 풀어봤던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 내신 같은 경우에는 주교재에 있는 문제들 거의 다 숙달, 암기할 정도로 외워야 되고 어차피 제가 또 과제로 EBS 개념 영상 따로 타이핑한 거를 다시 풀어보라고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작년 기출 문제인데 이게 저항의 연결이거든요. 저항의 연결인데 이게 옛날에 중3 때는 저항의 연결을 배웠어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하는 거를. 근데 지금 중3 때는 교육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병렬 연결, 직렬 연결 계산법이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지금 한가는 곳은 작년 기출 문제로 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EBS 개념 완성에 저항의 연결에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있어요. 그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저항의 연결 개념을 설명하셨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항의 연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학교라면은 나오지 않을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 예,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뭐 뉴클레오타이드 DNA 구조 일부를 나타냈는데 보통 학교에서는 DNA를 이루는 요 중심당 디옥시리보스다, RNA 리보스다 그 정도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 기억선지 보시면 가는 리보스보다 산소 한 개가 적다. 한 개가 적은지 두 개가 적은지 일단 배워야 되고 한 개가 적은 거는 이 오각형 모양의 당에 여기에 이제 리보스는 OH가 달려 있는데 이 디옥시리보스는 H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 하나만 달려 있거든요. H 하나만. 그래서 O 하나, 즉 산소 하나가 삭제된 상태예요. 그 디옥시리보스 이름 자체도 딜리트했다, 삭제했다. 옥시가 이제 옥시젠이거든요. 산소를 하나 삭제한 리보스 당이다 이런 뜻인데 그런 내용들을 학교 선생님이 개념 완성에 필기해 준 내용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개념 완성에도 뭐 산소가 하나 더 있고 덜 있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어려운 내용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제가 옛날에 이제 반포에서 가르쳤던 세화고 정도랑 어떻게 보면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세화고가 이제 강남권에서도 그 통합과학을 꽤 어렵게 내는 학교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가람고 기출 어렵게 나오고 뭐 문제도 어렵고 학생들도 적고 등급 따기도 어려운데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저는 이제 재밌는 수업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과학 좀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학생들한테 수업 중에 실험도 이제 직접 보여주는 편이고 막 이제 뭐 터지고 막 그런 화학적인 실험을 할 수 없고 이제 뭐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석이랑 뭐 코일을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제가 또 막 생쇼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LED 전구에 막 불이 들어오는 모습 그런 거를 보여주고 뭐 분자 모형이라든지 그런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분자가 구성이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재밌는 수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또 재밌는 과학 영상 있으면은 이제 따다가 학생들한테 PPT로 떼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단톡방을 열어서 링크를 보내주면서 학생들이 좀 과학에 어떻게든 흥미를 이제 가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제의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교재 안에 이제 자료 해석 연습들이 들었어요. 어려운 문제 어떻게 빨리 접근해서 어떻게 빨리 푸는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점수가 나오는 수업을 학생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닉 시스템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매주 쪽지 테스트를 보는데 한 8에서 10문제 정도. 이 정도 이제 문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학생들이 점수가 평균보다 약간 낮다. 좀 이제 뭔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은 클리닉을 진행해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추가 문제를 풀려 가지고 부족한 약점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이따가 다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 교재 이렇게 지되어 있는데 이 통합과학 작년에 썼던 이제 교재 표지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막 고양이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제가 키우는 고양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아둥이 바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들이 막 과학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좀 표지라도 이렇게 내지라도 이렇게 좀 이쁘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교재 들고 다닐 때 좀 이제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게 이렇게 교재 이쁘게 만들고 있고 요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시중에 있는 자료들이랑 걸 따가지고 제가 다 타이핑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 행정병 출신이라가지고 이런 문서 작업들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제가 다 직접 만들다 보니까 교재를 만들 때 저의 이제 로직 논리가 담겨 있고 수업 내용이랑 교재 내용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받아들이기에 조금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절마다 이제 교재가 컨셉이 있거든요. 요건 작년 가을에 써가지고 이 고양이들 보시면 여기 뭐 낙엽에 이제 둘러싸여 있고 여기 이제 추석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추석의 보름달을 보면서 학생들의 고득점을 기원하는 저희가 키우는 이제 고양이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올해 봄 교재는 요거를 지금 쓸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들이 이제 막 통합과학 1단원이 이제 빅뱅 우주론이 해가지고 우주의 탄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담아가지고 여기 아직 이제 제목 작업 안 했는데 이런 이제 표지를 써서 학생들이 좀 이제 과학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셨던 기출문제랑 비슷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곧 이 여기는 이제 산하원 단원이고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또는 2학기 중간고사 또는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런 문제 풀 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지만 문제를 풀 때 이 자료만 해석해서 어떻게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스키들을 여기다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빈칸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학생들이 저 수업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부등호 그런 거를 이제 따라서 쓰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배운 내용을 이렇게 문제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해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푸는가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연습 특히 이제 고난도 문제를 푸는 연습들에 관한 자료들이 제 교재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이제 풀이법 또 이제 문제 접근 스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학생한테 이제 작년에 1등급 학생한테 받은 EBS 개념 완성 필기인데요.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자료를 다 이제 제가 돈 주고 삽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가지고 좀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이 적혀 있어요. 여기 그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여기에 이제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 당의 이제 분자 구조 차이가 들어있는데 저런 내용들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 필기들 보면은 다른 학교에서 배우자는 뭐 펩타이드 2개 있으면 다이펩타이드 뭐 3개 있으면 트리펩타이드 이런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엄청나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다. 그거를 이제 제가 잘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또 정리를 해서 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단톡방을 개설해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공지사항이라든지 수업 공지사항 또 클리닉 진행사항 이런 거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한 내용들을 다 영상으로 찍습니다.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캠코더 이제 소니 캠코더를 이용해 다 찍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지방에 링크를 공유해줘요. 그럼 이제 요 영상 보면서 복습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무한 복습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주간 테스트를 보는데 이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오지선다형이 아니죠. 오지선다형이 아니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것을 이제 딱 적어야 됩니다. 본인이. 그래서 학생들이 개념을 좀 부실하게 공부했거나 좀 이제 자신이 이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실력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어려운 시험 문제를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 이제 이런 기억, 니은, 디귿 고르시하는 문제에 적응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초반에 성적이 많이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좀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서 이제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시험 문제를 보면은 이쪽 시트에 대한 결과를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성적표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카톡으로 발송하고 있거든요. 카톡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 쪽시 테스트 성적 조절 어쩌고저쩌고 여기 써있는데 성적 조절은 클리닉을 요런 시간에 요런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낼 때 요거 사진만 딸랑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뭐 성적 보내드립니다 하고 뭐 학생은 지금 이제 클리닉 대상이니까 요거 내용 확인하셔서 클리닉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멘트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많이 하시는 거죠. 사실은 클리닉 및 SNS 이용 질의응답. 그래서 카톡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계속 받고 있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드로 풀어서 이건 사실 생명과학의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패드로 풀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원 강사들이 좀 늦게 자잖아요. 그래서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질문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우리 아이를 불러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저는 ABC 세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는데 학생들이 쪽지 테스트를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 평균이 뭐 60점인데 뭐 20점 막 30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일단 학생들 맨 처음에 불러가지고 교재를 펼쳐봐라 합니다. 교재를 펼쳐봤을 때 대부분의 이제 문제는 여기 생기는데 필기가 거의 안 돼 있거나 또는 문제를 풀었는데 그 숙제 문제를 푸는데 푼 흔적이 없어요. 그 답을 베껴오는 거죠. 그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학업 상태를 이제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의심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좀 약간 좀 다른 얘기 해도 될까요? 제가 원래 완전 우등생 출신이 아니거든요. 제가 원래 고1 때까지 좀 약간 정신줄 놓고 막 맨날 PC방 다니면서 놀았거든요. 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청소년 출입 제한이 없었어요. PC방. PC방 가서 밤새고 막 이러고 하다가 고2 때 제가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신이 그때 다니던 학교가 350명 중에서 한 내신이 한 250등 나오다가 결국에는 고2 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간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생들이 뭘 할지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 안 해왔어요. 집에다 놓고 왔어요. 집에다 다 했는데 집에 놓고 왔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안 해왔으니까 집에 놓고 온다는 거죠. 숙제 잃어버렸어요. 학교에다 놓고 왔어요. 자기가 버린 거죠. 저 다 해봤거든요. 구멍 같은 거 이제 숙제 안 돼 있으면 막 장롱 밑에 막 던져놓고 선생님 구멍 다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뭘 어떻게 할지 다 변명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으니까 좀 의심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다 해왔다고 해도 클릭 때 불러가지고 야 너 이 숙제를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테스트 점수가 안 나오냐? 한번 풀어봐. 학생이 못 풀죠. 야 너 솔직히 말해. 찍었지? 아니 뒤에 그 다 베꼈지 그러면. 그때 이제 실토를 하죠. 맞아요 베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계속 이제 또 조언을 해주고 제가 좀 약간 인생에 좀 역경이 많거든요. 여기 지금 다 써져 있지 않지만 제가 뭐 나중에 고2 때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맨 처음에 문과로 갔어요. 문과로 갔다가 2년 정도 다녀보니까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과 수능을 봐가지고 연세 생물학과를 나온 건데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공부를 네가 나중에 안 하면 쌤처럼 제가 수능을 6번 봤거든요. 나이로 치면 쌤처럼 육수하게 된다. 그런 내용 해주고 지금 빨리 정신을 차려서 공부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막 해주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비스텝으로 넘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본 개념 문제를 풀려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통합과학 1단원에 주기율표가 있거든요. 주기율표도 사실은 옛날에 중2 때 배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넘어갈 때 어느 정도 다 외우고 왔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처음 배운 학생들이 꽤 많아요. 따로 손을 안 했다면. 주기율표 써봐라. 거기서 이제 버벅대면은 주기율표 이제 그 빈칸 뚫어져 있는 거 주면서 요거 이제 깜지해라 그러고 이제 한 5번 깜지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약점을 보완하고 나머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시스템으로 가가지고 그럼 이제 요런 정도 문제까지 풀어봐라. 이제 요런 좀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봐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본인이 당일날 배운 개념 숙지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 백지를 준 다음에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여기다 뭐라도 써봐. 쌤한테 설명을 해봐. 그러면서 본인이 클리닉 때 배운 내용 그런 걸 이제 어, 숙지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어머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메타인지가 잘 안 돼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그 알고 모르는 거를 구분하는 능력인데 학생들 요새 메타인지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스마트폰 세대다 보니까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 이거 설명해봐. 쌤 이거 알죠? 말해봐.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건데 학생이 그걸 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안다는 지식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짚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동으로 이사를 왔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한 7분 거리에 집이 있거든요. 목동역 근방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 계속 이제 불러다가 괴롭히는 편이죠. 그래서 클리닉은 보통 제가 지금 당장은 월화수의 수업이었거든요. 주 4일만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월화수 중에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일찍 끝난 날, 예를 들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제가 이제 학원에 일찍 나와서 클리닉 할 테니까 일찍 와라. 그리고 아까 클리닉이 보통 성적이 이제 잘 안 나온 학생들이 대상인데 성적이 높은 학생도 어려운 문제 풀어보고 싶다. 좀 뭐 심화로 이제 개념을 배워보고 싶다. 그럼 클리닉 나와서 제가 주는 추가 어려운 문제라든지 그런 거 풀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경력 잘 보시면 알겠지만 뭐 반포, 뭐 성동 뭐 이런 데서 자사고 위주로 보통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 기출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한가람고도 이제 5개년 기출 문제 다 갖고 있고 그래서 문제 줄 문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좀 문제풀이가 부족하다. 그럼 문제를 더 주세요. 그럼 제가 잘하는 학생들은 더 문제를 추가로 어려운 문제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재밌는 수업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까지 그리고 클리닉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학생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좋은 등급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얘기는 1등급 나온 학생들은 어디 던져도 잘해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거는 3등급 나올 학생 2등급으로 만드는 거고 4등급 나올 학생 어떻게든 이제 땡겨가지고 불러다가 막 깜지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좋은 등급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피드백. 원래는 제가 이런 거 잘 안 넣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런 거 굳이 넣어야 되나 했는데 다른 강사분들이 다 넣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인스타라든지 그런 데 다 이런 거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저거 올려야 되나 나도. 근데 여기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얼마 전에 받은 건데 클리닉을 제가 지금 겨울특강 진행하는데 뭐 현대프라자 같은 데 3시부터 10시까지 학원에 죽죽 앉아 있으면서 애들 계속 불러서 클리닉을 하거든요. 문제 잘 못 푼 학생은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옆에 앉혀가지고 문제를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 푸는 거 계속 보고 어느 정도 시간 준 다음에 문제 못 풀면 같이 풀고 그렇게 클리닉을 진행해서 이제 이 학생이 막 이렇게 이제 알 것 같다. 이제 좀 문제가 풀린다. 이런 게 이제 사실 제가 제일 보람을 느낄 때죠. 그리고 이런 거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대전이 고향이어가지고 대전에 수업을 하는데 그 대신고 후배가 쓴 글이고 이런 내용들 예 저런 내용들 보면 이제 엄청 강사로서 잘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 이제 대일고 학생인데 지금도 생명과학 수업 듣거든요. 보시면 이제 생명을 넘어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구승현 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생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뭐 수능도 6번 보고 제가 좀 대학교는 좀 늦게 갔지만 중간에 다니다가 다시 간 거긴 하지만 대학교 늦게 갔지만 뭐 대학교 가지고 단과대 학생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는 스타트업도 꾸려가지고 이렇게 회사도 운영해보고 여러 가지 인생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인생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뭐 남탓 사이탓 그런 거 하지 말고 결국엔 너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리닉 불러서 많이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 학생은 이제 저를 양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저는 학생들 보면 참 고맙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피드백을 보내주시고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이게 작년 이제 실적이거든요. 작년 재작년 실적.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실적을 내고 있고 어, 시대인재에서 이제 한가람고는 제가 요번에 처음인데 기존에 이제 가르쳤던 그 옛날에 제가 목동에서 2017년도 18학년 18년 17년도 18년도부터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르치던 제자들 중학교 중학생들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한가람고 기출이라든지 어떤 출제 경향성은 다 알고 있는데 시대인재에서는 올해 이제 처음이고 작년에 다른 쌤한테 선수를 뺏겨가지고 제가 못 갈았다가 올해 그분이 빠지셔가지고 제가 이제 드디어 한가람고를 이제 한가람고 하고 싶다고 계속 작년부터 막 징징거렸거든요. 제가 6월 달부터. 그래서 이제 올해 한가람고 수업을 하게 됐고 이런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이제 한가람고에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왔는데 맨 처음에 왔을 때 학생이 요 데리고 요 학생 한 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한 명 놓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요새 뭐 학생들 보면 뭐 MZ 세대 끈기가 없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좀 약간 버티는 그런 능력 그런 게 이제 잘 돼 있거든요. 어머님이 저 초등학교 때 국토술래 보내주셔가지고 좀 극기가 생긴 것 같은데 이 학생이 1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이 학생들이 계속 1년 동안 들어줘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시대인재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었고 2022년도에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여름 특강 때 80명 정도까지 학생이 들어가지고 강사분들이 뭐 또 자기 홍보할 때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뭐 저 300% 성장률, 400% 성장률, 저는 8,000%, 7,000%, 뭐 1,000% 다닙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런 거 사실
쓰기 뭐하죠, 그쵸? 그래서 아까도 그런 거 뭐 이제 SNS로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신 그런 거 안 쓰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쓰려고 하고, 한가람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성과가 잘 나와가지고 1학기 때 이제 중간 기말 전부 다 단독 100점 이런 학생 나왔었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도 어디 갔냐, 전교 5등 내에 이제 1등급이 아마 5명 중에 2명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대일고도 생명과학 마찬가지로 4등, 8등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게, 제가 뭐 이렇게 뭐 강의를 엄청 잘하고 막 그런 것도 사실 있을 수도 있지만, 학생들을 계속 불러서 케어해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약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봐주는 클리닉에 이제 좀 이런 원인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믿고 맡겨주시면은 이제 계속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3월 11일 토요일에 이제 개강이 돼요. 그래서 아침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3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고, 내용은 이제 한가람고 통합과학 1학기 중간고사 내일 대반이 진행이 되고, 3시간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수업 3시간 중에 20분 앞에 20분 정도는 숙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요. 근데 이게 사실 넉넉하게 잡은 거라서 20분인데 5분 10분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쪽지 테스트 및 피드백, 그 다음에 숙제 질문 끝나면은 쪽지 테스트를 봅니다. 쪽지 테스트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이 되고, 요 시간 다 합치면 지금 제가 이거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넉넉하게 잡아서 50분인데 한 2, 30분이면 끝납니다. 2, 30분이면 끝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은 3시간인데 실제 이제 강사 수업은 2시간이고 마지막 1시간은 뭐 클리닉,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학원에 문제 풀어 가는 게 아니죠. 학원에 이제 선생님 수업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3시간 다 풀로 수업을 하는 편이고, 나중에 문제풀이라든지 그런 클리닉은 수업 끝나고 나중에 평일에 이런 데 불러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수업 앞뒤로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 이제 불러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요새 자기주도 학습이 잘 안 되죠. 그쵸? 잘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서,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애가 평일에 공부를 안 한다, 그냥 클리닉 시간에 보내가지고 숙제 풀게 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앉아 있어, 저 여기 앉아 있으니까 학생들 옆에 숙제하다 모르는 거 와서 질문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3시간 수업 이렇게 알차게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네, 아까 그 문자로도 이제 저한테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